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마음은 언제나 보다 세련되고 귀티나는 멋스럽고 품위 있는 삶의 모습으로 올곧은 자세로 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태도록 살아온 뒤안길 돌아보면 인생을 고쳤을 지우개가 있다면 묵은 일기장을 넘기듯 시간의 책장을 뒤집어 넘겨 아무리 거센 빗줄기에도 지워지지 않는 부끄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 같은 흔적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싶으실 텐데요. 책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에서는 우리가 평소 놓치고 있는 귀티나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이고 아주 귀중한 몸이라면 어찌 함부로 방치하겠습니까? 소중한 나를 잘 어루만져 그 소중함이 귀티가 나고 명품이 되게 더욱 갈고 닦아보세요. 차근차근 책 내용을 소개해드릴 테니 두고두고 반복해서 보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선물한다. 업무를 계기로 만나 친해진 지인이 생일을 맞았다고 하자. 그럼 누구나 축하 선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소소한 소품이나 꽃을 선물한다. 그러나 그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 그가 선물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즉 시간이다. 물건을 선물할 때도 반드시 차나 식사를 함께한다. 상대가 느긋한 시간을 보내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선물. 나도 언젠가 그 선물을 받고서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바쁘기는 하지만 저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하고 싶어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간을 선물하면서 만족을 느껴요. 시간만큼 훌륭한 선물은 없다. 는 말에 나도 깊이 동감한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서 심야 버스를 타고 고향에 갔다고 하자. 빈손으로 갔다 해도 어머니는 분명 이렇게 말할 것이다. 괜찮아. 기념품은 무슨. 이렇게 얼굴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지. 부모님의 생일에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두서없는 이야기를 질릴 만큼 나누다 오자. 온천이라도 함께 가서 깊어지는 밤을 보낸다면 더없이 행복할 것이다.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은 선물하는 사람에게도 딱 들어맞는 말이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사소한 지각을 아무렇지 않게 자주 하는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갖게 된 사고방식이다. 실제로 내가 만나본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지각을 하지 않는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바쁜 사람들이라서 회의가 늦어지거나 길이 밀리면 약속 시각을 못 지키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내가 오히려 미안해질 정도로 성실하게 연락을 한다. 시간은 생명의 고동이다. 나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뒤에 말을 들으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시간은 시시각각 흘러가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하물며 지각은 자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상대의 시간까지 빼앗는 일이니 조금 늦더라도 죄가 무겁습니다. 나도 지각은 상대의 생명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5분이나 10분 정도는 늦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약속 시각에 꽤나 늦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탄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아무리 미리 연락했다고 해도 약속한 시각을 지키지 않으면 엄연한 지각이다. 자주 지각하는 것과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은 같은 이유다. 지각이 잦은 사람은 다른 일에도 느슨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돈을 쓰는 방식도 야무지지 못하다. 이들은 매월 예산을 정하기는 하지만 막상 생활할 때는 예산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렇다고 특별히 갖고 싶은 물건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다. 찔끔찔끔 이것저것 사느라 손가락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허술하게 사용한다. 1영원짜리 23장 정도는 필요 없는 물건에 돈을 썼다. 자각이나 반성조차 없이 그냥 써버린다. 왠지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이런 해이한 면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보자. 그러면 지각도 줄어들고 돈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할 것이다. 아무거나 라고 말하지 않는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주문할 때 메뉴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무거나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주문을 마치면 나도 그거면 돼 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따라 주문한다. 이러한 태도는 레스토랑에도 큰 신뢰지만 별 생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모른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봤자 음식 주문인데 그런 소리까지 들을 이유가 없다. 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아무거나 라는 말에 있다. 이 말에는 맛있어 보이는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면 됐다 는 감정이 담겨 있다. 나도 그거면 돼 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이 식탁에 빙 둘러서 앉는 선술집이나 여느 식당이 각 사람에게 주문을 받는 것은 각각 좋아하는 것을 고르라 는 배려다. 그런 배려를 무시하고 아무거나 좋아요, 알아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큰 결례다. 알아서 주세요 라는 말이 결례가 되지 않으려면 그 식당에 자주 가서 요리사가 자신의 취향을 이미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 메뉴가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거나 요리가 고급이라서
사람이라서 메뉴만으로는 어떤 요리인지 파악할 수 없을 때 말이다. 그렇다 해도 주저하지 말고 직원에게 이건 어떤 요리입니까? 물어보자. 이렇게 묻는 것이 더 매너 있는 행동이다. 레스토랑 측에서도 요리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메뉴를 열심히 읽어보는 고객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들은 기꺼이 세심하고 정중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을 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거래처와 상담할 때도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 그들의 곁에 있으면 나까지 불안해진다. 나는 말에서도 인품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두 정중하고 아름다운 말을 썼다.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고 안정된 기분을 유지한다. 좋은 기분은 성인의 매너. 언제나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성인의 매너다. 라는 말을 들었다. 자신의 감정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이 감정 기복이 심하면 중요한 판단과 지시에도 부정적이고 실수가 잦다. 드론이 된 것처럼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본다. 어느 날 마음을 먹고 그 비결을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저도 보통 사람이라서 비위가 상할 때도 있고 피곤해서 기분이 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자신을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드론으로 공중에서 촬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내 모습이 내가 평소에 가장 경멸하고 싫어했던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즉시 기분을 전환해야겠다고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렇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짜증이 날 것 같으면 멀리 떨어져 타인을 보는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면 된다. 스마트폰에 휘둘리지 않는다. 상담이나 인터뷰뿐만 아니라 회의석상에서도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당당히 올려놓고 벨이 울리는 즉시 집어드는 사람도 많다. SNS를 하느라 테이블 밑에서 손가락을 바삐 움직이는 사람을 본 적도 많다. 물론 전화를 받을 때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긴 한다. 그런데 왜 업무 중에도 전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까? 물론 급한 용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랜 경험으로 보아 긴급한 일은 그리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스마트폰부터 확인하는 것은 일종의 의존증. 업무 중에도 이 정도니 사적인 영역에서는 스마트폰에 얼마나 의존할까? 미국에서는 목욕 중에 스마트폰을 쓰다가 감전으로 숨진 사람이 있었다. 욕조 안에 앉아 욕실 콘센트에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사용한 것이다. 사망자는 14세 소녀였다. 애석한 죽음에 마음이 아프지만 목욕을 하면서까지 스마트폰을 봐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요즘 스마트폰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다. 업무 상담 등 일의 대부분을 스마트폰 하나로 처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필요한 데이터나 일정도 전부 스마트폰에 들어있다. 그건 그렇다 쳐도 스마트폰이 울릴 때마다 즉시 응답하는 습관은 문제가 있다. 어떤 때든 스마트폰이 있어야 하고 항상 스마트폰을 최우선으로 확인하는 태도는 일종의 의존증이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스마트폰을 쓰는 것이지 스마트폰이 자신을 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탄탄한 몸매와 분위기를 관리한다. 사람은 분위기가 90%라는 말은 진실이다. 체형에는 타고난 체질이 큰 영향을 미친다. 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즉 탄력 있는 몸매는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다. 반대로 탄력 없는 몸매는 필수적인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증거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다. 운동할 돈도 시간도 없다. 고 말하는 건 매우 불성실한 태도다. 나는 큰 공원 근처에 사는데 어느 날 눈이 일찍 떠져서 아침에 공원을 산책했다. 새벽 5시부터 수많은 사람이 달리고 걷는 것을 보았다. 그 중에는 운동을 끝내고 등교하거나 출근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아끼고 싶다면 체형과 체력을 유지하는 일에도 소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체형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신을 항상 직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해서도 진지한 자세를 취한다. 나 역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침부터 그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 낮에 피곤하고 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어떡하지? 걱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아침에 몸을 풀었더니 에너지의 흐름이 좋아졌는지 아침부터 의욕이 샘솟아 적극적으로 일하게 된 것이다. 이제야 철저히 공감하게 된 존경하는 경영자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여기까지 책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 중 발췌의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책의 모든 내용이 좋아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그중 제가 감명 깊었던 부분만을 소개드립니다. 물정 없이 살은 날들의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로 부족한 내 인생의 등짐을 지고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나도 모르는 새 닮은 행보를 반복하고 후회하면서 보내지 마세요. 우리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마음은 언제나 보다 세련되고 귀티나는
귀티나는 멋스럽고 품위 있는 삶의 모습으로 올곧은 자세로 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태도록 살아온 뒤안길 돌아보면 인생을 고쳤을 지우개가 있다면 묵은 일기장을 넘기듯 시간의 책장을 뒤집어 넘겨 아무리 거센 빗줄기에도 지워지지 않는 부끄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 같은 흔적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싶으실 텐데요. 책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에서는 우리가 평소 놓치고 있는 귀티나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이고 아주 귀중한 몸이라면 어찌 함부로 방치하겠습니까? 소중한 나를 잘 어루만져 그 소중함이 귀티가 나고 명품이 되게 더욱 갈고 닦아보세요. 차근차근 책 내용을 소개해드릴 테니 두고두고 반복해서 보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선물한다. 업무를 계기로 만나 친해진 지인이 생일을 맞았다고 하자. 그럼 누구나 축하 선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소소한 소품이나 꽃을 선물한다. 그러나 그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 그가 선물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즉 시간이다. 물건을 선물할 때도 반드시 차나 식사를 함께한다. 상대가 느긋한 시간을 보내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선물. 나도 언젠가 그 선물을 받고서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바쁘기는 하지만 저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하고 싶어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간을 선물하면서 만족을 느껴요. 시간만큼 훌륭한 선물은 없다. 는 말에 나도 깊이 동감한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서 심야 버스를 타고 고향에 갔다고 하자. 빈손으로 갔다 해도 어머니는 분명 이렇게 말할 것이다. 괜찮아. 기념품은 무슨. 이렇게 얼굴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지. 부모님의 생일에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두서없는 이야기를 질릴 만큼 나누다 오자. 온천이라도 함께 가서 깊어지는 밤을 보낸다면 더없이 행복할 것이다.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은 선물하는 사람에게도 딱 들어맞는 말이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사소한 지각을 아무렇지 않게 자주 하는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갖게 된 사고방식이다. 실제로 내가 만나본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지각을 하지 않는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바쁜 사람들이라서 회의가 늦어지거나 길이 밀리면 약속 시각을 못 지키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내가 오히려 미안해질 정도로 성실하게 연락을 한다. 시간은 생명의 고동이다. 나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뒤에 말을 들으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시간은 시시각각 흘러가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하물며 지각은 자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상대의 시간까지 빼앗는 일이니 조금 늦더라도 죄가 무겁습니다. 나도 지각은 상대의 생명을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에는 5분이나 10분 정도는 늦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약속 시각에 꽤나 늦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탄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아무리 미리 연락했다고 해도 약속한 시각을 지키지 않으면 엄연한 지각이다. 자주 지각하는 것과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은 같은 이유다. 지각이 잦은 사람은 다른 일에도 느슨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돈을 쓰는 방식도 야무지지 못하다. 이들은 매월 예산을 정하기는 하지만 막상 생활할 때는 예산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렇다고 특별히 갖고 싶은 물건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다. 찔끔찔끔 이것저것 사느라 손가락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허술하게 사용한다. 1영원짜리 23장 정도는 필요 없는 물건에 돈을 썼다. 자각이나 반성조차 없이 그냥 써버린다. 왠지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이런 해이한 면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보자. 그러면 지각도 줄어들고 돈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할 것이다. 아무거나 라고 말하지 않는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주문할 때 메뉴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아무거나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주문을 마치면 나도 그거면 돼 라고 말하며 상대방을 따라 주문한다. 이러한 태도는 레스토랑에도 큰 신뢰지만 별 생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모른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봤자 음식 주문인데 그런 소리까지 들을 이유가 없다. 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아무거나 라는 말에 있다. 이 말에는 맛있어 보이는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면 됐다 는 감정이 담겨 있다. 나도 그거면 돼 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이 식탁에 빙 둘러서 앉는 선술집이나 여느 식당이 각 사람에게 주문을 받는 것은 각각 좋아하는 것을 고르라 는 배려 그런 배려를 무시하고 아무거나 좋아요. 알아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큰 결례다. 알아서 주세요. 라는 말이 결례가 되지 않으려면 그 식당에 자주 가서 요리사가 자신의 취향을 이미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 메뉴가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거나 요리가 고급이라서 메뉴만으로는 어떤 요리인지 파악할 수 없을 때 말이다. 그렇다 해도 주저하지 말고 직원에게 이건 어떤 요리입니까?
물어보자. 이렇게 묻는 것이 더 매너 있는 행동이다. 레스토랑 측에서도 요리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메뉴를 열심히 읽어보는 고객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들은 기꺼이 세심하고 정중하게 가르쳐줄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을 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거래처와 상담할 때도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 그들의 곁에 있으면 나까지 불안해진다. 나는 말에서도 인품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두 정중하고 아름다운 말을 썼다.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고 안정된 기분을 유지한다. 좋은 기분은 성인의 매너. 언제나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성인의 매너다. 라는 말을 들었다. 자신의 감정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이 감정 기복이 심하면 중요한 판단과 지시에도 부정적이고 실수가 잦다. 드론이 된 것처럼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본다. 어느 날 마음을 먹고 그 비결을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저도 보통 사람이라서 비위가 상할 때도 있고 피곤해서 기분이 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자신을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드론으로 공중에서 촬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내 모습이 내가 평소에 가장 경멸하고 싫어했던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즉시 기분을 전환해야겠다고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렇다. 기분이 가라앉거나 짜증이 날 것 같으면 멀리 떨어져 타인을 보는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면 된다. 스마트폰에 휘둘리지 않는다. 상담이나 인터뷰뿐만 아니라 회의석상에서도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당당히 올려놓고 벨이 울리는 즉시 집어드는 사람도 많다. SNS를 하느라 테이블 밑에서 손가락을 바삐 움직이는 사람을 본 적도 많다. 물론 전화를 받을 때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긴 한다. 그런데 왜 업무 중에도 전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까? 물론 급한 용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랜 경험으로 보아 긴급한 일은 그리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스마트폰부터 확인하는 것은 일종의 의존증. 업무 중에도 이 정도니 사적인 영역에서는 스마트폰에 얼마나 의존할까? 미국에서는 목욕 중에 스마트폰을 쓰다가 감전으로 숨진 사람이 있었다. 욕조 안에 앉아 욕실 콘센트에 스마트폰을 충전하면서 사용한 것이다. 사망자는 14세 소녀였다. 애석한 죽음에 마음이 아프지만 목욕을 하면서까지 스마트폰을 봐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요즘 스마트폰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다. 업무 상담 등 일의 대부분을 스마트폰 하나로 처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필요한 데이터나 일정도 전부 스마트폰에 들어있다. 그건 그렇다 쳐도 스마트폰이 울릴 때마다 즉시 응답하는 습관은 문제가 있다. 어떤 때든 스마트폰이 있어야 하고 항상 스마트폰을 최우선으로 확인하는 태도는 일종의 의존증이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스마트폰을 쓰는 것이지 스마트폰이 자신을 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탄탄한 몸매와 분위기를 관리한다. 사람은 분위기가 90%라는 말은 진실이다. 체형에는 타고난 체질이 큰 영향을 미친다. 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즉 탄력 있는 몸매는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다. 반대로 탄력 없는 몸매는 필수적인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증거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다. 운동할 돈도 시간도 없다. 고 말하는 건 매우 불성실한 태도다. 나는 큰 공원 근처에 사는데 어느 날 눈이 일찍 떠져서 아침에 공원을 산책했다. 새벽 5시부터 수많은 사람이 달리고 걷는 것을 보았다. 그 중에는 운동을 끝내고 등교하거나 출근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아끼고 싶다면 체형과 체력을 유지하는 일에도 소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체형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신을 항상 직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해서도 진지한 자세를 취한다. 나 역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침부터 그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 낮에 피곤하고 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어떡하지? 걱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아침에 몸을 풀었더니 에너지의 흐름이 좋아졌는지 아침부터 의욕이 샘솟아 적극적으로 일하게 된 것이다. 이제야 철저히 공감하게 된 존경하는 경영자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여기까지 책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 중 발췌의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책의 모든 내용이 좋아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그중 제가 감명 깊었던 부분만을 소개드립니다. 물정 없이 살은 날들의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로 부족한 내 인생의 등짐을 지고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나도 모르는 새 닮은 행보를 반복하고 후회하면서 보내지 마세요. 우리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